자, 세 번째 질문 갈게요.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위해 도입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러한 제도 도입을 위한 규정 변경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 방법 도입 시 주의해야 할 법적 리스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특히 사무관리직의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서 불이익 변경 여부에 관한 것이고 그보다도 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질문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박경훈 노무사님. 우리가 근로시간을 산정해야지 52시간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로시간을 산정하려면 출근 시각하고 퇴근 시각을 체크를 해야죠. 그래서 이것을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냥 도입을 하면 될 것이고 우리가 출퇴근 시각을 체크하는 방법은 옛날에 공장에서 왜 이게 출근 카드 이렇게 탁 찍는 거 있잖아요. 고전적인 방법부터 뭐 그룹웨어에 접속해가지고 출근 퇴근 버튼을 누른다든지 그리고 지문으로 체크하는 방법 그리고 요즘은 뭐 위치 추적 장치를 근로자한테 착용하게 해가지고 그걸로 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 네 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네 글자로 줄이면 전자발찌입니다. 전자발찌. 성범죄자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하는 건 성범죄자밖에 없어요. 근로자한테 이걸 채울 건 아니고 그리고 이게 법이 있습니다. 법이 길어서 지금 적어왔는데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라서 당사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근로계약에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죠. 야 이거 위치 추적 장치 할 거니까 사인해라. 이렇게 뭐 일종의 비진의 의사 표시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게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동의했느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지문 정도로 체크하는 뭐 이 정도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또 외국의 뭐 어떤 사례는 뭐 방석 여러분들 안전벨트 차에서 왜 무게로 감지해가지고 뭐 안 매면 삥삥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뭐 외국의 어디는 방석을 근로자 의자에 깔아가지고 얼만큼 자리에 앉아 있는지 뭐 그것도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우리가 노동이 왜 중요하냐면 근로자의 인격과 분리돼서 노동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동 인권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반성적인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딱 맞췄습니다. 이번엔 딱 맞히셨어. 역시 중견 노무사님 맞아. 보완 답변해 주실 분. 예, 제가 네. 한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사무관리직의 근로시간 산정은 답이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이거 노무사가 아니라 저기 전 세계 어디 HR 포럼을 가서 말을 해도 돼요. 미국 뭐 이런 데서 답이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나라에서는 이런 걸 포기를 하고 아예 그냥 사무관리직의 경우 아예 뭐 화이트 칼라식으로 해서 근로시간 자체를 산정을 안 한다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출퇴근 시간 이런 시간을 진짜 타이트하게 해서 그 모든 거를 근무 시간으로 보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답이 없는 문제고 전 세계 어디서도 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다니시고 있는 회사에서 정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사무관리직은 정확하게 뭐 출퇴근 시간을 체크를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제도들 있잖아요. 유연 시간 관리에서 선택적 출근 시간제라든지 아니면 뭐 재량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는 물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엄격하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코어 시간을 정한다든지 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방식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체크하고 정해지는 거 이거 외에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있으면 누군가 여기 여러분 누구라도 생각해서 답을 내시면 전 세계 최고의 인사노무 스타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예, 좀 죄송합니다. 이 정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유연 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없는 직종이 있어요. 일반 사무직. 뭐 총무팀이라는 데 있잖아요. 근데 저도 직장생활 오래 했는데 옛날에 제가 교직원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때 공인노무사 공부 열심히 했어요. 일하면서. 사용자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사무직 근로자는 사업장에 머물러 있으면 근로를 제공을 위해서 머물러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로시간을 부정하려면 사업주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안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입증이 곤란하죠. 컴퓨터를 계속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출퇴근 그나마 보완적으로 출퇴근 시스템 잘 해가지고 입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완 답변. 한 가지만 좀 보완 드리면 결국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신뢰 관계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근로자 신뢰 관계요. 네. 근로자들도 결국 속여서 연장근로수당을 더 타거나 또는 일을 안 했으면서 했다라는 그런 방식들은 본인은 도움을 좀 만들고 좀 소득이 늘겠지만 다른 모든 근로자가 그렇다고 느끼게 만들거든요. 그렇다면 감시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고 서로 못 믿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일회적인 관계면 그런 게 가능하죠. 내 최대 이익을 챙겨내는 게. 근데 우리 근로관계는 계속적인 관계입니다. 하루 일하고 말 게 아니고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노사 양측이 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다음에 조직 문화 이런 걸 만들어감으로 해서 아마 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리가 나름대로 발전 방안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보완 답변 두 분 노무사님 들었고요. 질문 좀 해주세요. 지금 이 질문과 관련된. 예. 저희는 그 자동차 영업사원이 있는 회사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노무사인데 그 고용노동부라는 이런 데 여쭤보면은 근로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책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최저임금은 또 맞춰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실제 근로시간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래야 되는지 저희가 그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 또 계속 지금 최저임금 자체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영업사원을 그거에 계속 맞춰주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 근로시간을 영업사원 어떻게 책정을 해서 그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게 저희는 굉장한 쟁점인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담당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은 자동차 영업사원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이상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영업사원의 특성은 실제 근무 시간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사업장 밖에서 주로 근로를 하잖아요. 물론 안에서 뭐 상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간주 근로시간제라고 해서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하는 것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유연 근로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주 40시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157만 원 좀 넘잖아요. 최저임금이. 그 정도는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죠. 그래서 그런데 자동차 영업사원이 사실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사람도 많아요. 뭐 새벽부터 뭐 전단지 돌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 뭐 근로자 대표하고 합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제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그냥 주 40시간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또 답변해 주실 분. 또 이제 제가 보완을 하자면은 엄격한 이제 사전 사후 승인 제도를 도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전에 그 영업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무를 하겠다는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PC 로그인을 통해서 확인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스피드 게이트라고 또 이제 지문 출입기 관련해서 그런 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영업사원의 문제는 기본급 책정보다 그 인센티브가 많은데 기본급이 차지하는 포션이 높아져 버리면은 이제 결국 너무 많은 인건비 지출이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럴 경우는 사실은 소정 근로 시간을 저는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이 견해예요. 꼭 일주 40시간 모두를 하는 게 꼭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영업사원들이 그러니까 나는 인센티브가 더 이제 나는 많이 받는 게 좋은데 기본급을 높이면 결국 회사는 인센티브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총액 인건비는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업장에서는 영업사원은 뭐 나와 있던 주 소정 근로 시간을 일주 30시간으로 본다, 35시간으로 본다. 이 정도까지 합의는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에 맞춰서 이제 최저시급에 대한 기본급도 줄일 수는 있겠죠. 이게 간주시간 근로제가 꼭 일주 40시간으로 무조건 맞춰라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좀 드리면 우리가 소정 근로시간이란 용어를 쓰죠. 근데 법정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가 뭐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이제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무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40시간 미만으로 그냥 약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저는 그 부분에 조금 반대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영업사원도 생존권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 결국 차를 한 대도 못 팔 수 있다라는 거죠. 거꾸로 보면 그렇다면 결국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최저임금이라면 그건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더 나가서 결국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사업장 밖 근로제 또는 간주근로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기본적인 건 보장하되 나머지 부분들 가지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얻는 방식으로 그거는 제도를 좀 그렇게 끌어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